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삼체 1권의 마지막 이야기야. 폐쇄된 어느 화학 공장의 구내식당에 열린 모임은 300명 정도가 참여한 것 같았지. 홀의 정중앙에는 작은 은색의 세 개의 구체가 금속 받침대 위에 공중에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었어. 삼체 운동이었지. 누군가 파난에게 당신이 선입회의 동지를 죽였소? 네, 조직을 구하기 위해 반역자를 죽였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지? 지금 각국 정부는 삼체 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검거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폭로되면 구원파는 분명히 정부 편으로 돌아설 거고, 따라서 우리는 구원파를 축출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야. 총사령관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총사령관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모이게 한 것 아닙니까? 이때 좌중이 조용해지며 총사령관님이 오십니다. 왕마오는 너무 놀라 자신이 본 것을 의심했어. 거기에는 예원재가 젊은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며 들어오고 있었지. 그녀는 왕마오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힘과 결연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인류의 폭정을 제거하자. 세계는 삼체 것이다. 외친 후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려 합니다. 그 전에 작은 일 한 가지를 처리해야겠군요. 파난. 네, 총사령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약간 겁이 나는 표정으로 나왔지. 자네는 조직의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네. 파나는 예언자에게 총사령관님은 강림파이시죠? 이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저와 에반스는 그 수학 천재를 없애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며 파나는 그 사람이 삼체 문제를 해결하면 주가 강림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선입회의가 먼저 총을 뽑았다고 말했지. 예원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를 믿도록 하지. 그리고 자네가 말한 요구 다시 한번 말해보게. 저는 총사령관님이 강림파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원재는 강림파 강령이 무엇이지? 그러자 파난이 인류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의 힘을 빌어 인류 사회를 새롭고 완벽하게 재창조해야 한다. 강림파는 이 강령을 충실히 행했나? 자네와 에반스는 인류는 사악한 동물이므로 주의 힘을 빌어 인류를 멸망시켜야 하며 이를 핑계로 주와의 통신을 몰래 독점했고 정보를 누락했지. 조직을 배반하고 선입회의 동지를 죽였어. 예원재가 말을 마치자 파나는 총을 빼려 했지만 예원재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재빠르게 파난에게 접근해 그의 목을 꺾어 죽여버렸지. 그의 시체는 치워지고 예원재는 모두에게 왕마오를 친구라고 소개했어. 그리고 홍안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지. 홍안 기지의 진짜 목적, 외계 문명을 찾는 일을 안 예원재는 모든 힘을 모아 연구에 몰두했어. 하지만 망망대해 우주에 전파를 보내는 일, 그리고 누군가 그 전파에 담긴 메시지를 받게 하는 일은 그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해 보였어. 그러나 정말 우연한 기회에 예원재는 태양이 굉장한 전파 증폭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두의 눈을 피해 몰래 태양을 향해 전파를 쏘아 그 증폭된 힘을 활용해 우주로 메시지를 보내. 그 후 8년은 아무 의미 없이 흘렀지. 그날도 우주에서 들어온 파동을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무의미했던 그 파동 움직임이 갑자기 생명력을 지닌 것 같았어. 예언자는 너무 놀라 해석기에 그 파동을 집어넣었고 놀랍게도 해석기는 뚜렷하게 메시지를 보여줬어.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나는 이 세계의 평화주의자다. 너희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희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답한다면 우리 문명은 너희를 찾아내 점령하고 너희 세상은 파괴될 것이다. 그 후 한동안 계속된 메시지로 예원재는 삼체 세계의 존재와
그 문명이 세계의 태양 때문에 끝없이 멸망했다 부활하며 또한 생존을 위해 행성 간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예언자는 주위를 살핀 후 아무도 모르게 다음의 메시지를 발사하지. 이곳에 오십시오. 난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우리 문명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언자가 말을 마치자 청중은 정막에 쌓였고 왕마오는 자신도 모르게 질문했어. 어떻게 삼체 조직은 발전했습니까? 에반스부터 말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 나중에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그때 회합장 문이 열리고 스창과 군부대가 진입했지. 청중을 둘러싸고 팽팽히 긴장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아까 파난을 죽였던 경호원이 삼체 운동하던 구체 중 하나를 들고 말을 시작했어.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원자폭탄입니다. 총사령관님을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끼리 놀죠. 예언자는 난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경호원이 원자폭탄을 터뜨리려 하자 스창이 그녀를 교란시키는 말을 하며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린 틈을 타 그녀와 원자폭탄의 기폭수를 쏴버렸고 방사능은 조금 새어나왔지만 대부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리고 모두들 연행됐지. 수사관은 신문을 시작했어. 이름, 예원재, 생년월, 1947년 6월. 수사관은 최대한 수사에 협조 부탁한다고 했고 예원재는 그러겠다고 했어. 수사관은 예원재에게 홍안기지에서 일하던 시기에 살해 혐의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고 그녀는 네, 레이즈 청과 양 웨이닝을 죽였습니다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지. 제가 외계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레이즈 청도 눈치채고 날 불렀습니다. 메시지를 받고도 나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인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군. 그러나 당신 때문에 양 웨이닝까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건 우리 둘만의 일로 하도록 하지. 그리고 나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겠소. 레이즈 청은 다행히 내가 외교로 단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 예원재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레이즈 청과의 만남을 끝난 후 기계실로 몰래가 접지 볼트를 느슨하게 만들었어. 사람들은 기계실을 살필 생각을 못하고 레이더봉 기지 아래 10m 밑에 묻은 접지선의 고장으로 여겨 고치러 갔지. 하지만 기술자들은 고치지 못했고 실행 정신과 군인 정신이 투철한 레이즈청이 밧줄을 타고 10m 아래로 갔고 기술자들은 설비 내부의 선을 점검하러 갔어. 예원재는 이 틈을 타 레이즈청이 다시 돌아올 때 밧줄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지. 그때 남편 양 웨이닝이 온 거야. 레이즈청이 혼자 하기 힘드니 자기도 내려가 돕겠다고 했지. 예원재는 그 밧줄은 두 사람이 매달리면 버거울 수 있으니 잠깐 기다리라고 다른 밧줄을 가져오겠다고 했어. 그러나 돌아와 보니 양 웨이닝이 이미 내려간 후였고 모든 것을 점검한 레이즈청과 양 웨이닝이 한 밧줄로 올라오고 있었지. 두 번의 기회는 없었어. 예언자는 밧줄을 끊어버렸고 비명과 함께 절벽 밑에 냇가가 피로 물들였어.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예언자는 양 웨이닝과 사이가 좋았고 더욱이 임신 중이라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 그 새 정치위원이 오고 세월이 바뀌어 아버지와 예언자는 복권되어 다시 대학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그동안 예언자는 외계로부터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 일은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느껴졌지.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홍위병 4명 중 3명을 수소문에 만났어. 그들은 끝까지 예언자에게 사과하거나 과거를 참여하지 않은 채 혁명 후에 벌어진 자신들의 신세만 한탄했지. 예언자는 이때 다시 한번 인간의 반역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고 우월한 외교 문명이 들어와 인류가 개조되기를 바랬어. 대학에 돌아오는 예언자는 대형 전파 천문 관측기지의 설계를 맡게 되었고 부지를 선정하러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적당한 외진 산간 지역을 발견해. 거기는
거의 헐벗은 민둥 황토산이었는데 한 곳만 유달리 푸른 숲이 있었지. 거기서 외로이 나무를 신고 있는 미국 청년을 만났어. 자기를 에반스라고 소개한 그는 왜 타국에서 이렇게 나무를 신고 있냐는 예언자의 물음에 사라진 숲 때문에 멸종해 가는 제비를 살리기 위해 나무를 신고 있다는 그의 말을 듣고 정말 놀랐지. 그는 자신이 주창한 종의 공상주의, 즉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라는 말을 하며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 질린 표정이었어. 에반스와의 인상적인 첫 만남 이후 3년 동안 그의 소식을 알지 못하던 어느 날 예언재는 그로부터 엽서를 받았어. 그는 이곳에 와서 어떻게 지낸지 말해주세요. 예언재는 그곳을 다시 찾았고 그가 만든 숲이 보였어. 그러나 또 벌목이 진행되고 있었지. 그가 열심히 심은 나무를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잘라버리고 있었던 거야. 에반스에게 의미가 없는 일을 왜 하냐고 물었어. 멈추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가요.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해요. 소용없어요. 제가 정말 이 숲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 먹으면 이걸 멈출 힘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석유회사를 운영했던 아버지는 거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남겼어요. 45억 달러. 나는 이 숲을 푸르게 할 힘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텐데. 앞으로 이 숲 제비뿐 아니라 많은 다른 제비들도 멸종될 거예요. 제가 왜 동양으로 왔는지 압니까? 종의 공산주의는 고대 동양 사상, 즉 불교에서 싹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양이든 서양이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똑같아요. 맞아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개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인간에 다른 힘이 있습니까? 신도 죽었어요. 예언지는 대답했어. 있습니다. 다른 힘이. 해가 뉘어뉘어 뒤는 정막에 쌓였고 그녀는 홍한 이야기를 그에게 했지. 모든 말을 마쳤을 때 에반스는 아직 나는 당신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힘이 나에게는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자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는 동지입니다. 라고 했지. 3년이 또 흘렀어. 어느 날 서유럽의 작은 대학에서 예언자에게 반년간 방문 학자로 와달라고 해 런던으로 갔지. 히드로 공항에 마중 나온 젊은 사람은 그녀를 데리고 공항에 있는 다른 경락고로 가고 거기서 헬리콥터를 탄 그들은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대형 선박으로 가. 그는 제2 홍항 기지입니다. 그 선박 중앙에는 거대한 파라볼라 안테나가 있었고 에반스와 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 에반스는 당신이 알려준 주파수와 방위로 우리는 삼체세계의 정보를 수신했습니다. 위대한 삼체 함대가 지구를 향해 출발해 450년 뒤에 도착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지구 삼체 조직의 첫 번째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구 삼체 운동의 총사령관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언자는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에반스가 외쳤지. 인류의 폭정을 제거합시다. 세계는 삼체 것이다. 지구 삼체 반구는 급속도로 늘어났고 그러면서 여러 개의 파벌이 생겼어. 대표적인 것이 강림파와 구원파였지. 강림파는 에바스가 주장한 종의 공산주의 신봉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은 인간에 대한 절망과 증오로 인간이 멸망하길 바랬어. 구원파는 훨씬 나중에 생긴 파벌로 본질은 종교단체이고 삼체교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지. 그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삼체세계를 위해 지구에 어느 정도 자리를 비워주어야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가 스스로 자기 별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이런 강림파와 구원파는 첨예한 대립 상태에 있었어. 그리고 회원이 늘면서 생존파가 생겨났지. 즉 외계 문명이 도착해도 자기와 자기 자손들은 살아남게 만든다. 이런 파벌 사이에서 삼체 조직은 점점 커졌어. 신문관이 조사를 다시 시작했어.
예언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말했소. 이제는 당신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강리파가 누락한 삼체 세계가 지구에 보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것만 압니다. 당신은 강림파를 조직에서 제거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간 강림파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없앨까 봐였습니다. 우리에게 그건 성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로에 있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하나 더, 삼체 세계가 지구에 보낸 것이 전파뿐입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거대한 삼체 함대는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인류도 그렇고 삼체 세계도 질량이 작은 입자를 광속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2개의 양성자를 지구로 보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들은 자물쇠입니다. 뭐에 대한? 삼체 함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인류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삼체 문명의 눈에는 우리는 야만인조차 못 되는 벌레일 뿐입니다. 왕마어와 다른 과학자는 예언자의 조사 과정을 듣고 삼체 세계가 보낸 양성자가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도저히 알 수 없었지. 작전 회의가 열렸어. 어떻게 하면 심판이로에 접근해 누락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벽에 부딪혔지. 그때 스창이 그림을 그렸어. 심판이로가 파나마 운하를 곧 지날 예정에 있는데 이때 왕견수님이 연구한 비도라는 나노줄을 평행으로 설치하는 거요. 갑자기 주위가 고요해졌지. 누군가 질문했어. 왕 교수님, 비도는 줄 형태입니까? 지금은 줄 형태로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 되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충분합니까? 운하와 심판이로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폭이 가장 좁은 것이 150m, 심판이로의 높이는 31m 됩니다. 네, 충분합니다. 심판이로가 절단되면 자료도 절단되지 않겠습니까? 불타지만 않는다면 나노 소재로 절단된 것은 복구 가능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겠군요. 왕마을과 이야기했지. 회의를 주재한 장군이 그건 왕 교수님이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획득한 정보에 인류 문명의 전망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 운하에 설치된 나노줄 사이로 심판이로가 들어섰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이어 갑판에 있던 선원들의 팔과 머리가 반으로 잘렸지. 피가 솟구쳤어. 그리고 심판이로도 서서히 누군가 망쳐놓은 케이크처럼 부서졌지. 그리고 재빠르게 진입한 작전군은 죽은 에반스의 눈이 향한 컴퓨터에서 성공적으로 삼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 4월 뒤 조사관은 예언자에게 우리는 심판일호에 누락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정보는 28기가로 실로 방대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의 상상,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당신에게 정보의 일부를 알려드리지요. 1379 감청소는 설립된 지 1000년이 넘었다. 이곳의 감청원은 지금은 난색이라 모든 이들은 탈수되었고 홀로 이 고독한 세상에서 우주에서 오는 무의미한 파동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정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무의미했던 파동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해석기에 그것을 돌려보았다.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운 별, 지구, 푸른 바다, 초록빛 숲, 들판 사이로 비추는 햇살, 산뜻한 바람이 자신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그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 그 아름다운 별이 출항한 삼체 함대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천국 같은 지구를 어떻게든 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보냈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들켜 최고 원수 앞에서 서 있게 되었다. 왜 그런 짓을 했지? 저는 지구 문명에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 삼체인은 모든 감정을 잃어버리고 오직 생존에만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구를 만난다면 다 파괴할 것입니다. 지구인들은 호전적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 그들과 우리가 공존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우리 기술을 빨리 습득해 우리를 점령할 것이다. 또 지구같이 아름다운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사회는 우리 삼체 세계 같은 곳에 온다면 거의 얼마 못 가 없어질 것이다. 연약하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닙니다. 금속처럼 딱딱해진 삼체 정신은 우리 세포 곳곳에 새겨 있습니다. 연민, 사랑, 기쁨, 슬픔, 모든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직 유용성, 그것이 전부이지요. 결국 우린 지구도 망쳐버릴 것입니다. 너는 유죄다. 당연히 불태워야 하겠지만 그러기엔 너의 죄가 너무 크다. 끝까지 살아서 지구가 우리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라. 원수는 삼체 함대 총상을 불렀어. 출항 준비는 끝냈나? 아직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한다. 그리고 원수는 삼체 세계 전체 집정관 회의를 수집했지. 각 분야의 집정관이 모였어. 원수는 우리가 옮길 행성을 발견했고 그곳을 점령한 함대를 보냈다고 알렸지. 하지만 지구 문명을 면밀히 검토한 문화 집정관이 지구 문명은 각 문명의 발달 시기가 처음에는 천천히 발달했지만 농경시대로 접어들면서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발달하고 있다며 이러다간 450년 후 함대가 도착할 때쯤이면 함대를 무찌르고 도리어 삼체세계를 정복하러 올 수도 있다고 하지. 그래서 그들은 두 개의 핵심적인 전략, 즉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폐해를 삼체 방본을 통해 펼쳐나가고 기적을 일으켜 과학자들을 교란시켜 과학의 발전을 저해 또는 정지시키는 것을 실행하기로 했어. 그리고 양성자를 슈퍼컴퓨터로 만드는 고차원의 기술, 즉 지자 프로젝트를 가동시켜 몇 번의 실패를 하지만 드디어 성공해 두 개의 양성자 컴퓨터를 먼저 지구로 보내 지구 전체를 감시하는 체제를 확립하지. 이 모든 내용이 심판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어. 이제 모두는 이 지구상의 어디서도 삼체인들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즉 모든 것이 그들에게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예언제가 조사관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반짝이며 너희는 벌레다 라는 메시지가 떴어. 왕마오와 또 다른 과학자 댕이는 양성자의 비밀을 알고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스창이 나타났어. 그리고 그는 뜬금없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자기 고향을 방문하자고 하는 거야. 그의 고향에 가니 넓은 벌판이 있었어. 거기에는 무수한 메뚜기 떼가 있었지.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더욱더 기승이라더군. 생각해보게. 인간들은 수많은 방법으로 메뚜기 떼 등 벌레를 없애려고 했지.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벌레는 그럴수록 끈질기게 살아남았어. 우리와 메뚜기 떼의 기술 차이는 삼체인과 우리보다 더 큰 간극이 있지. 그러나 우리는 벌레를 근절하지 못했어. 인류를 벌레로 보는 삼체인은 한 번도 벌레가 정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왕마어는 스창에게 손을 내밀었지. 고마워요, 스창. 이제 돌아갑시다. 할 일이 많아요. 조사관으로부터 심판에 누락된 삼체 정보를 들은 예원재는 홍황기지의 유적을 보러 가고 싶다고 했어. 그곳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커다란 금속 물체와 작은 비석만이 그곳이 홍황기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 서서히 홍황기지의 일몰이 시작되고 예언제는 운해 사이로 퍼지는 태양을 보며 이것이 인류의 석양이다라며 삼체 일권은 끝나. 이 소설을 읽으며 류치신이라는 작가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고 할까? 이렇게 방대한 과학 지식과
동서양 사상을 담으면서도 서사 부분은 펄벅의 대지가 생각날 정도로 아름다운 문장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어. 저자는 화베이 수리수력원 수리공정학과를 졸업하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시다 SF 소설에 빠지셨고 그러다 본인이 직접 작가가 되셨지. 삼체는 정교하고 세밀한 과학 지식과 가없는 상상력, 수려한 문장,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아름다운 책이야. 여기서는 줄거리만 요약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담겨지지 않아 안타까워. 너가 꼭 이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것을 추천해. 나도 2, 3권을 차차 읽어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다려주길. 삼체를 읽으며 무엇보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도 그들의 일부이고 그들과 같이 이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고 공유해야겠지.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으려 노력은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이 책을 통해 늘 거기 있어 당연하다고 느낀 하나뿐인 태양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곧 만나. 빠빠이.